여러분,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밤거리를 걸어도 두렵지 않고 무인 가게가 도둑 걱정 없이 운영되는 곳.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안전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는 늘 불안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예산안. 증가율은 무려 8.1%. 총 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78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AI와 반도체, 배터리와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복지를 넓혀 국민을 지키며 국방비를 늘려 안보까지 챙기겠다고 말이지요. 성장, 복지, 안보.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야심찬 구상. 하지만 이 숫자 속에는 국민의 세금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미래 세대의 짐으로 남을까요? 한올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나눠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이 퍼날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가의 명운을 산업 전환과 AI에 걸겠다는 것. AI 디지털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5% 이상 늘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해 수십조 원이 투입됩니다. 국민 생활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출산을 막겠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고 청년들의 취업과 주거를 위한 예산도 늘렸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기초연금 확대. 노후가 두려운 세대를 안심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국방. 북한의 미사일 위협, 동북아 정세 불안을 이유로 첨단 무기 도입과 병사 처우 개선에 역대 최대 금액을 배정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예산은 잘 짜인 청사진처럼 보입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 복지를 위한 배려, 안보를 위한 대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지요.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뒷받침할 돈은 결국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다는 사실. 과연 이 길이 우리 모두에게 진짜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까? 이 물음이 예산안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을 두고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내일을 여는 투자다. 실제로 한국은 지금 산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이 세 가지 분야를 선점하지 못하면 미래의 한국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순간과도 같습니다. 내려올 수도 멈출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한편의 베팅에 가깝습니다. AI 분야에 25%나 증액된 예산을 넣은 것은 마치 씨앗을 눈보라 속에 뿌리는 농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언 땅에 씨를 뿌려 뭐하냐 비웃는 이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모험하는 나라가 과실을 거둬왔습니다. 복지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낳지 않고 노인은 늘어난다. 이 말은 통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돌봄 서비스 확대, 기초연금 인상은 무너져가는 둑을 미리 싸는 모래주머니와도 같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막아보자는 뜻이지요. 국방 예산 증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총 대신 빵을. 맞는 말이지만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한 번이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국민들의 불안이 치솟습니다. 지금의 국방비 확대는 마치 성문 앞에 병사를 늘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평화는 바람처럼 오는 게 아니라 힘으로 지켜내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번 예산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띠는 졸라매지만 시선은 먼 미래를 향해 있다. 오늘의 고통을 감내해야 내일의 기회가 열리는 법. 이건 아마 세계 모든 경제사에서 반복된 진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예산이 그렇듯
이번 선택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투자라 부르지만 반대편에서는 빚잔치라고 말하지요. 총 지출 780조 원. 그 뒤에는 국가 채무라는 산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빚은 가계부채와는 다릅니다. 가정의 빚은 부모 세대가 갚고 끝나지만 국가는 다릅니다. 오늘 집행한 돈이 내일의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의 예산 속에 젊은 세대가 짊어질 짐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물론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쓰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의 무리한 지출이 훗날 더 큰 구멍을 남기지 않을까요? 투자가 아니라 방만함으로 기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이미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경제 성장은 더딘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속도와 균형이 어긋난 수레바퀴, 언제까지 굴러갈 수 있을까요? 세대 갈등 문제도 피할 수 없습니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 저출산 대책, 청년 지원. 모두 필요한 일이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일하는 세대, 세금을 내는 세대가 감당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아직 내 집 한 채도 마련 못했는데 나라 빚까지 떠안으라니.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부담이 세대별로 어떻게 분배될지 아직 그 답을 누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결국 질문은 여기로 돌아옵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며 늘린 예산이 오히려 국민을 올가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안전망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미래를 짓누르는 쇠사슬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바로 그 두려움이 예산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국회에 올라가는 순간 숫자는 사라지고 깃발만 남습니다. 여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 외치고 야당은 빚더미를 싸는 포퓰리즘이라 맞섭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토론장이 아니라 마치 씨름판처럼 서로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의 무대가 됩니다. 정치는 국민을 먹여 살릴 방도를 논해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면 내가 산다는 제로섬 게임에 빠져 있지요. 한쪽이 경제 살리기를 외치면 다른 쪽은 서민 죽이기라고 맞받아칩니다. 마치 똑같은 술잔에 담긴 물을 두고 한쪽은 깨끗하다 하고 다른 쪽은 더럽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쯤 되면 속담이 떠오릅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국민의 밥상에 올라갈 정책도 결국은 싸움 속에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싸움의 비용을 국민이 낸다는 점입니다. 세금은 정치인의 월급이 되고 예산은 정쟁의 무기가 됩니다. 국민은 땀 흘려번 돈을 내지만 국회는 그 돈을 가지고 장기판처럼 서로의 말을 밀어붙일 뿐이지요. 가끔은 위트 섞인 농담도 나옵니다. 한국 정치의 진짜 기술은 국민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상대 진영을 욕하는 것이다. 웃어넘기기엔 씁쓸한 자화상이지요. 정치는 원래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국민과 국민을 잇고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는 다리.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불태우는 데 익숙합니다. 상대 진영이 건너오지 못하게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은 고립되고 나라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국회의사당은 국민의 밥상을 차리는 부엌이 아니라 서로 국자를 빼앗으려 싸우는 주방처럼 보입니다. 먹을 국은 많지 않은데 다투는 소리만 가득 울려 퍼지지요. 정치인들이 국회 안에서 목청을 높이는 동안 국민은 묵묵히 세금을 냅니다. 아침 출근길 버스 안에서 점심시간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저녁에 가계부를 들여다보면서 국민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낸 이 세금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걸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지요. 세금은 나라의 혈액과 같다. 그 피를 국민이 온몸에서 짜내어 흘려보내면 국가는 건강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피는 계속 흘려보내는데 몸통은 늘 병든 것처럼 제자리만 맴돌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분노합니다. 등록금에 주거비에 끝없는 대출 상환까지 짊어진 그들이 이 나라는 왜 미래를 준비한다면서 내 삶은 지금도 지옥 같냐고 외칩니다. 중장년 세대는 한숨을 쉽니다. 세금은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줄고 퇴직 후의 삶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으니까요. 노인 세대는 체념에 가까운 말을 내놓습니다. 내가 평생 내던 세금 결국 노후에 다시 돌려받으려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구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지만 정치가 흐려놓은 윗물은 국민의 삶을 더 탁하게 만들 뿐입니다. 정치권은 늘 국민을 위해라는 말을 입에 올립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건 다릅니다. 정책은 거창한데 지갑 속 살림살이는 그대로. 투자는 화려한데 아이의 학원비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안보는 굳건하다 하지만 월세 독촉장은 여전히 현관 앞에 꽂혀 있지요. 결국 국민이 느끼는 피로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섭니다. 정치가 싸움에 빠져 있을 때 국민은 땀 흘려낸 돈이 허공에 흩날리는 듯한 허무함을 맛봅니다. 세금을 내고도 더 나아지지 않는 살.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정치 앞에서 느끼는 가장 큰 배신감 아닐까요? 돌이켜보면 한국 정치가 늘 무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난했던 나라를 산업화로 일으킨 것도,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쟁취한 것도 결국은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눈부신 경제 성장, 거리에서 흘린 피와 눈물이 지켜낸 자유. 그 모든 순간에 정치인은 분명 존재했고, 때로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시절 정치 지도자들의 선택은 정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억압과 실수, 희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이 가졌던 목표였습니다. 어떻게든 나라를 살리겠다, 국민을 먹여 살리겠다. 그 의지는 분명했고, 그래서 국민은 고통 속에서도 참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치가 국가 발전의 엔진이 아니라 국민을 소모시키는 브레이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축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것과 달리 오늘의 정치는 오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해 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나무는 뿌리에서 썩는다. 국민이 이렇게 성숙한데도 정치가 제 역할을 잊으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정치가 나라를 세웠다면 지금의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치가 희생을 요구하며 앞을 향해 달렸다면 오늘의 정치는 국민을 갈라치며 제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아무리 치안이 세계 최고라 해도 국민은 늘 같은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정치가 갈라놓은 틈새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탱해 온 건 결국 국민이었습니다. 세금을 성실히 내고 법을 지키며 치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낸 것도 모두 국민의 힘이었지요. 밤거리를 지키는 건 경찰의 순찰차만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을 지키는 시민 한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합니다. 이토록 성숙한 국민이 정치 앞에서는 때로는 무력해지고 때로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애국심이라는 이름 아래 거리로 쏟아져 나와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깃발을 나눠들고 고함을 지르다 보면 결국 웃는 쪽은 정치인들 뿐이지요. 진짜 애국은 무엇일까요? 정치인의 구호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 국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손으로 끊임없이 감시하고 바로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진짜 애국심 아닐까요? 속담에 이르기를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국민이 바로 설 때 정치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국민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올라서는 것뿐입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은 종이 되어 거리를 떠돌고 종이어야 할 국회는 왕처럼 군림하고 있지요. 국민 여러분, 이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정치인을 쫓아다니며 구호를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할 때 정치인은 비로소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정치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국민, 바로 그런 국민만이 정치인을 정신 차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라가 이게 뭡니까? 그렇다고 정치인 탓만 하며 서로 싸우다 보면 결국 또 분열과 증오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로 설 때 정치도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치안도, 질서도, 성숙한 시민의식도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 정치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